마산수협이 남의 명의로 대출을 한 직원을 고소했다가 취하하겠다고 나서는 등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북면 개발 과정에서 오폐수 원인자 부담금을 고의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가계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비은행권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가계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미래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학교 설립이 잇따르고 있지만 신입생 유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해안가 마을 주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한 수협 직원이 남의 명의로 몰래 돈을 빌려 사용하다가 발각됐습니다.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마산수협이 이 직원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감싸기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산수협에 근무하던 38살 김모 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돈을 사용하다 적발된 것은 지난해 11월. 특정 기간 동안 대출이 집중된 데 의심을 품은 수협 중앙회의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상시감사에서 그게 이제 걸렸지. 그 금액이. 직원이 인치책이고 본인이 다 해주다 보니까 배상할 돈이 다 배상하고 있어요. 김 씨가 남의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은 수억 원. 김 씨는 이 일로 징계를 받아 지난 8월 파면됐고 마산수협은 김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소한 지 일주일 만에 마산수협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직장인이 징계면직 등록했으면 그게 다 포기하고 나는 거잖아요. 향후에 어떤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그 부분을 본인이 살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수협 중앙회에서 수사 의뢰를 지시했지만 이를 뒤집은 겁니다. 다 사실 별도의 독립 경영체들이거든요. 각 조합들이 강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조합에서 이행이 잘 안 된다. 이런 데다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그 수협의 그 임직원명이었는데 이러면 한 50명 정도 규모로 연대 서명이 돼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수협의 부실 대출 규모는 2조 5,800억 원가량.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때문에 마산수협도 비위 직원에 대한 엄벌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창원시의 오폐수 무단 방류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면 도시개발 당시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창원시는 실수로 부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고의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1년 넘게 오폐수를 무단 방류했던 이유는 하수 처리 시설 증설이 늦었기 때문. 땅주인과 사업자에게 하수와 폐기물 처리 시설 부담금 315억 원을 부과하지 않은 탓에 하수 처리 시설 증설을 못한 겁니다. 창원시가 북면 무동지구와 강계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상남도의 감사처분 요구서입니다. 당시 사업부서인 읍면개발팀이 지난 2008년 폐기물 원인자 부담금 감면 방안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환경과는 부과 대상이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나 납부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업부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했습니다. 이런 데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부서가 하수도과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사업 인허가가 난 것으로 경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수 처리시설 증설을 못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창원시는 하수도 요금을 올려 시민들에게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수도 요금을 최근에 대폭 올렸습니다. 한 55%가량을 18년까지 올리게 되는데 모두 시민들한테만 부담을 치우고 한마디 사과하지 안 하는 그 창원시 행정은 제가 볼 때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때문에 창원시가 원인자 부담금 315억 원을 어떤 이유로 부과하지 않았는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탄핵 저지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며 국민의 요구는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회피하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내일 오후 창원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와 김해, 사천 등 경남 지역 6곳에서도 내일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KBS가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응답자 167명 가운데 47.9%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전엔 새누리당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17.8%로 하락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하고 새누리당이 전면적인 쇄신을 한다면 지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9%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5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을 실시했고 응답률은 15.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 가계부채 상황은 더 나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3.3제곱미터의 1,000만 원 안팎에 분양된 2,3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난달 1차 중도금 납부를 앞두고 집단대출을 이 금융권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역적인 리스크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당초 이자율보다 최소 0.4%는 올랐다며 불만입니다. 전체 가구로 보면 수십억 원의 이자가 늘어난 겁니다. 분양 홍보하면서 정밀하게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 불과 2달 사이에 갑자기 아무 통보도 없이 불려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화가 난 거죠. 경남 가계대출의 비은행권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부담입니다. 은행보다 대체로 이자 부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다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이 6.9%인데 비해 경남은 11.7%로 매우 가파릅니다. 수도권보다는 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빨랐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2010년 60%에서 5년 뒤 86.6%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소득 증가세보다 훨씬 가파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서 동비율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표가 경남 지역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해양 플랜트와 나노 융합 등 경상남도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설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는 유치됐지만 인재를 모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에 영국 에버딘 대학 한국 캠퍼스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에버딘 대학 분교를 유치한 겁니다. 대신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164억 원을 에버딘 대학에 지원합니다. 개교는 내년 3월, 1차로 내년에 1억 명을 모집하지만 아직 입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삼성, 대우, 그다음에 큰 기업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공공기관 이런 데를 갖다 우리가 이런 데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안 내려갔다. 에버딘 대학 측은 한국인 정규직 2명만 고용해 모집 업무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금 해양 플랜트라는 게 지금 실제로 지금 사양 산업이거든요. 학생들 취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산업의 융성하고 같이 접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 3월부터 나노 분야 마이스톡으로 승인을 받은 밀양 전자고등학교입니다. 밀양 나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마이스톡으로 전환되는데 1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학교도 내년 신입생 정원이 69명이지만 현재 지원자는 10명이 채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거나 해서 일단 알려야 되는 그 문제가 있겠지요.
경상남도는 또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옛 밀양대학교에 나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 폴리텍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 유치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꼼꼼한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샘코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409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천 중포산업단지에 306억 원을 투자해 한국형 발사체 1단 탱크 조립 공장을 설립하고 샘코는 103억 원을 투자해 산청에 항공기 부품 제조 공장을 건립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항공산업 관련 11개 기업으로부터 2,62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의 15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가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등 8개 대도시 시장과 부시장은 어제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대규모 복지정책과 지방세 감면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현장 기술 등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교육에 접목한 성과 발표 박람회가 오늘 창원 풀만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립 남해대와 거창대, 경남정보대, 부산과학기술대 등이 체험관을 운영했고 작품 전시대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개발한 전멸신호 제어 시스템과 지문인식 출결기, 소리인식 휠체어 등 44가지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창원시 북면의 한 조경농원 사무실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농원 관리 사무실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고 옆 창고의 일부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이유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5년차 이상의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오는 9일까지 근속연수 5년차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00명가량을 감축하는 등 전체 직원 수를 올 연말까지 10,000명 이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전국 1,000대 기업에 든 업체가 경남에는 44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